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엔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그 특유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조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방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 혹은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작은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활동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믿었던 연금의 배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절벽. 김영수 씨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는 그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목돈 들어갈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아두었던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 전부터는 연금 외에 자신만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적금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들 소득에 맞춰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삶의 자유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계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정숙 씨.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폰은 점점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이들도 만남의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회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 소소했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외에도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준호, 김영수,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이 겪었던 공허함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 달력은 언젠가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그 첫 문장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써 내려가시길.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에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그 특유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조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방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 혹은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작은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활동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믿었던 연금의 배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절벽. 김영수 씨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는 그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목돈 들어갈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아두었던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 전부터는 연금 외에 자신만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적금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들 소득에 맞춰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삶의 자유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계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정숙 씨.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폰은 점점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이들도 만남의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회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 소소했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유식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외에도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준호, 김영수,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이 겪었던 공허함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 달력은 언젠가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그 첫 문장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써 내려가시길.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엔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그 특유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조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방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 혹은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작은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활동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믿었던 연금의 배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절벽. 김영수 씨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는 그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목돈 들어갈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아두었던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 전부터는 연금 외에 자신만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적금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들 소득에 맞춰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삶의 자유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계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정숙 씨.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폰은 점점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이들도 만남의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회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 소소했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외에도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준호, 김영수,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이 겪었던 공허함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 달력은 언젠가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그 첫 문장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써 내려가시길.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엔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그 특유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조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방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 혹은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작은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활동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믿었던 연금의 배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절벽. 김영수 씨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는 그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목돈 들어갈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아두었던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 전부터는 연금 외에 자신만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적금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들 소득에 맞춰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삶의 자유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계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정숙 씨.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폰은 점점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이들도 만남의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회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 소소했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외에도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준호, 김영수,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이 겪었던 공허함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 달력은 언젠가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그 첫 문장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써 내려가시길.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에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 그 특유의 위계질서와 경직된 문화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이 조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견고했던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방향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의 삶은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가졌던 꿈, 혹은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작은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예 수업에 등록해 흙을 만지며 새로운 창작의 기쁨을 느끼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활동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믿었던 연금의 배신,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제적 절벽. 김영수 씨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자녀들 결혼 자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과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계획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 지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생활비는 그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안심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목돈 들어갈 일이 왜 그리 많은지. 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아두었던 자산을 모두 소진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돈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무원 연금은 노후 보증수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닙니다. 은퇴 전, 최소 10년 전부터는 연금 외에 자신만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적금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들 소득에 맞춰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연습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삶의 자유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관계들, 사회적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정숙 씨. 그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대폰은 점점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평생 친구일 것 같았던 이들도 만남의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텅 빈 집에는 그녀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회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 소소했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직장이라는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 외에도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오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은퇴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준호, 김영수,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들이 겪었던 공허함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작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색하며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직장 생활 달력은 언젠가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채워나갈 그 첫 문장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써 내려가시길.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날입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은퇴, 지긋지긋한 업무와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풉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공무원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했던 철밥통의 상징,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뒤 예상치 못한 삶의 몰락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교훈을 던져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체성의 상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한 메아리. 3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몸담았던 박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는 날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날에 늦잠도 자고 평일에 한가롭게 산책도 즐기며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토시로 기다렸던 자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고 공허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직 후 그의 하루는 TV를 보거나 간간히 옛 동료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개 과장님, 무슨 팀장님으로 불리며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직함이 사라진 박준호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잊어버렸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는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 사회는